안녕하세요. 바를정 한의원 오민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의학에서 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화기 질환, 그 중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소화 잘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고, 실제로 여기 오시는 분들도,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소화기 질환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소화기 질환을 파악을 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웬만한 소화기 질환은 역류성 식도염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거나 의원에 가시면 보통 처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이 가장 먼저 위산억제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일시적인 역류성 식도염에는 위산억제제를 먹으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진 역류성 식도염이 다시 재발돼서 위산억제제를 드시면 예전처럼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 사이에 내성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이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위산억제제만 줬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위염, 그리고 만성 소화불량 있는 분들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위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서 이렇게 발병을 했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실 위산억제제, 위산차단제도 위산 분비를 억제를 시키려고 쓰는 약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위산은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위산이 충분히 나오는 것은 우리의 생리 기능이 충분히 잘 돌아가는 것이고, 위장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위산이 충분히 나와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이고, 몸의 신진대사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위산 분비도 잘 되지 않아서 소화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가 쓰리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이 위산 억제제를 드시면 일시적으로 위산은 억제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산 분비가 떨어져서 소화작용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 위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장 질환, 소화기 질환, 담적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위산이 아니라 위의 점액 분비 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위점막에는 위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점액 분비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포는 위점막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점액이라는 게 미끌거리고 끈적거리는 성분이잖아요. 우리가 마치 밤에 수분크림 발라서 얼굴을 보호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점액은 위점막을 코팅을 해서 날카롭거나 단단하거나 염도가 너무 높거나 산도가 높거나 자극적인 음식물로부터 위점막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점액이 있기 때문에 산도가 아주 높은 위산이 분비가 되어도 음식물만 소화시키고 점액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액 분비가 부족해서 위점막에 점액이 별로 없는 상태다. 그러면 위산이 소화를 시키다가도 위점막이 손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쓰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속쓰림이 발생을 하면 몸에서는 위장이 괴롭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윗속의 내용물을 비워내려고 하는 기전이 작용을 해서 이 식도로 내용물이 역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몸이 계속 힘들게 되면 위산억제제가 포함된 위장약을 먹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위산 분비가 억제가 되고 위점막 손상이 덜 일어나니까 속쓰림 증상이 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시적인 증상으로 끝나면 위산 분비도 덜 되고 점막도 손상을 좀 막아주고 하면서 좋은 결과로 끝나게 되는데, 이게 만성으로 안 좋으면 위산 분비가 덜해졌기 때문에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소화기 안에서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부룩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또 위산억제제 위장약을 먹었더니 위산 분비는 또 덜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더부룩한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만성 소화불량, 담적, 만성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은 위산 분비가 왕성해서 소화가 더 잘 되고 위산도 오히려 더 왕성하게 분비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소화가 안 돼서 일시적인 소화제, 위산억제제 드시기보다는 왜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되는지를 원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다른 원인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으면 위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소화기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두 번째 원인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즉 NSAID입니다. NSAID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양약 처방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푹 쉬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처럼 감기에도 이렇게 양약을 먹으면 기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양약 남용이 꽤 심하죠. 그 다음에 위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안 먹고 그리고 영양 보충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산의 주 성분이 염산, 염화나트륨, 염화칼륨이기 때문에 나트륨과 칼륨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소화기 환자분들 중에 저염식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을 저염식을 끊고 일반식을 하라고 했을 때 소화기가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산과 담즙을 분비시키는 근육이 제 역할을 잘 하려면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칼슘도 중요한데요. 단 이러한 미네랄은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농축된 영양제로 보충했을 때는 소화기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광물성 미네랄 성분들은 위장 점막을 깎아내리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액량이 적은 소화기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장 점막의 점액 분비가 줄어들고 떨어지고 건조하고 마르게 된 경우 위장 분비, 위장 점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한약재들을 쓰는데요. 단적으로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음이 마르는 게 아니라 반대인 양허, 기허증에 쓰는 약재입니다. 그래서 인삼이나 홍삼을 먹으면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얼굴에 열이 오른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기 질환에 안 맞는 약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대로 위음어증에 사용하는 약재 중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 그리고 도라지가 있습니다. 마는 한약재 이름으로는 산약이라고 합니다. 마를 자르면 끈적끈적한 즙이 나오는데요. 이 끈적한 성분이 뮤신이라고 하는 식이섬유의 일종입니다. 위장에도 좋고 이 끈적한 성분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위장 점막도 촉촉해지고 점액 분비도 활달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끈적한 야채를 떠올려 보면 알로에, 또 낫또, 감자가 있죠. 다 위장에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을 위산에 초점을 안 맞추고 위장 점액에 초점을 맞췄을 때 해결 방법이 풀릴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소화기 질환 환자분들 그리고 담적 우리 환자분들 다 왜 내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는지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이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